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채무 증대 때문에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경영난을 호소하시면서 법인 파산이나 법인 회생을 문의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법인 파산의 절차, 지금 보시는 대표님께서 내가 경영하는 법인을 파산시켰을 경우에 어떤 절차를 순서대로 통과하게 될지 이 절차에 대해서 제가 미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모든 소송은 마찬가지죠. 개인회생이든 이혼소송이든 법인 파산소송이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을 해야지 접수가 되고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점이 몇 가지 있는데 신청서를 낼 때는 이렇게 채무증대 경위서를 잘 적어 제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진술서 형식으로 적어서 주시면 변호사하고 같이 회의를 한 다음에 변호사가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내 회사가 어떻게 하다가 채무가 늘어났는지, 왜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고 법인 파산을 들어가서 이 많은 수십억 원대의 채무를 전부 탕감을 받아야 되는지 이거를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 과정이 납득이 되지 않으면 판사님께서 법인 파산을 해주지 않겠죠. 그리고 이 과정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 회사가 힘들만 했구나, 이게 이해가 되면 이제 법인 파산으로 여러분 회사는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주주 현황인데 대표자 1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의 중소기업 법인 파산, 법인 회생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자가 100% 가지고 있거나 대표자 70%, 와이프 30%, 아니면 대표자 70%, 직원 30% 이런 식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구조가 많죠. 그리고 법인 파산을 신청하시면 이렇게 정관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정관에서 그 기업의 목적도 살펴보고 정관 목적 범위 내에 있는 걸 했는지, 목적 범위 밖에 있는 걸 했는지,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관도 제출하셔야 되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이사회 결의를 받아야 됩니다. 법인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대표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를 열어서 결의를 해서 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대표님께서 과점주주라면 이사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또 본인이 이사를 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 변호사 사무실의 지도에 따라서 이사회 의사록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신청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재무제표를 보시면 내 회사가 지금 아무리 적자를 보고 있고 회사 창구를 열어봐도 물건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회사라 하더라도 여러분 재무제표를 열어보시면 자산이 남아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미수금이나 매출채권이 5억, 10억 최소 이 정도는 잡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유형자산, 재고 이런 것들이 20억, 30억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만큼 없어요. 매출채권을 내가 지금 당장 10억을 회수할 것도 없고 이미 다 회수한 돈이든지 아니면 저쪽 회사도 부도가 나서 회수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있고, 재고나 유형자산, 기계장치가 10억, 20억 비싸게 계상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만한 가치가 없거나 그만한 양의 재고 물건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법원은 대차대조표, 지금은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부르죠. 이걸 보고 확인을 한단 말이죠. 이 회사에 자산이 많이 있는데, 매출 채권이 있는데, 기계장치도 있고, 뭐 유형자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어디 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재고품이 10억이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다 어디 갔어요? 뭐 다 빼돌렸나?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이걸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 없는지, 자산이 지금 왜 안 남아있고 우리가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거를 신청을 할 때 소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절차, 대표자 신문을 시행합니다. 대표자 신문이란 무엇이냐 하면 판사님이 파산하는 기업의 대표자하고 변호사하고 이렇게 둘이 부릅니다. 법원의 신문실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 파산을 하려고 합니까? 왜 돈을 못 갚았어요? 재무제표인 재산 많이 있던데 다 어디 갔어요? 세금은 다 냈어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대면에서, 그 한방 안에서 판사가 대표자에게 직접 물어보거든요. 법인 파산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반드시 지도를 받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 파산 담당하는 재판부는 법원에 많이 없거든요. 민사 형사는 사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 저 재판부 그 판사님 수도 많다고요. 근데 법인 파산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법원마다 몇 개 없어요. 그 신문실로 내려오시는 판사님도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뭐 2년마다 정기 인사 발령이 나긴 하지만 그 발령 나기 전까지는 항상 그분이 그분이고 물어보는 것도 맨날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판사님마다 묻는 내용이 약간 정해져 있습니다. 판사님하고 마주 앉아서 질문과 답변, 요걸 하기 전에는 변호사한테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답변하시라, 이런 조언을 좀 듣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올라가서 당황하시는 거죠. 갑자기 물어보는 거에 답변을 못 한다거나, 중요한 내용인데 얼버무리고 답변을 못 한다거나, 안 중요한 내용인데 괜히 땀을 흘리면서 괜히 고생하신다거나, 그런 일 없도록
신문실 안에서 판사하고 대표님하고 변호사하고 이렇게 셋이 모여서 신문사항을 묻고 답하고를 한다 했잖아요. 예, 그거 가기 전에 대표자 신문사항이라고 판사님이 물어보실 내용을 먼저 서면으로 한번 받아보십니다.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서면으로 먼저 제출하라고 신문서를 이제 보내주십니다. 저기 보세요. 조세, 임금, 4대 보험료 중에 밀린 거 있느냐. 왜냐하면 저거는 비면책이잖아요. 비면책이니까 저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판사님은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설정하거나 그 밖에 처분한 자산이 있는가. 이거 대표님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 일이죠. 폐업을 하고 파산하고 망할 것 같으니까 회사 돈이 2천만 원 있으면 특정 채권자, 이 회사에 예를 들어 내 배우자가 예전에 2천만 원 빌려준 거 있다. 그럼 그것만 갚아줘 버리는 거야.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카드 이런 건 하나도 변제 안 하고 내 배우자한테만 2천만 원 갚아버리거나, 또는 우리 회사가 상가 점포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돈 빌려준 게 있으니까 아버지한테만 저당권 5천만 원을 잡아줘 버리는 거죠. 또는 지금 이 갖고 있는 건물을 팔고 현금 좀 땡겨가지고 그리고 바로 파산을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부동산 팔았는 거 어떻게 썼냐, 어디 썼냐, 요걸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내가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소명을 해야지 대표자 신문기일에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게 대표자 신문 사항이거든요. 이걸 먼저 적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무 당황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변호사가 작성하는 거고, 법인 파산을 많이 하는 변호사는 저 법원에서 뭘 물어볼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미리 잘 작성을 합니다. 미리 문제될 만한 거를 좀 부연 설명을 좀 더 달아준다거나, 또 반대로 굳이 안 해도 될 말은 안 적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예납 결정, 예납금을 법원에 납부하셔야 됩니다. 예납 결정 나오면 여러분은 한숨 놓으셔도 됩니다. 신문실 안에서 대표님 모셔놓고 묻고 대답했는데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예납 결정을 내려줬다. 법원에 예납금 500만 원 내라. 이렇게 결정을 내려줬다는 것은 이 법인은 그래도 파산을 할 만하구나. 대표자를 불러서 몇 번 묻고 답하고를 1시간 정도 수행해 봤는데 큰 이상은 없구나. 파산 절차를 진행해줘도 되겠구나 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납 결정 나오면 웬만하면 파산 선고까지는 직행할 수 있으니까 예납금 나오면 좋은 것입니다. 법인의 채무 금액에 따라서 예납금 금액이 다르긴 한데 작은 회사에서 500만 원 정도 예납금이 나왔습니다. 자, 네 번째. 법원은 파산 선고를 내리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언제 파산 선고하겠다고 알려줍니다. 그럼 파산 선고 기일에 그 아까 대표자 신문실 있죠. 거기에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면 판사님 있고 그날은 파산 관제인이라는 사람도 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하고 담당 변호사하고 이렇게 넷이 한 방에 들어가는 거죠. 한 방에 들어가서 파산 선고가 나면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파산 절차를 진행해서 남아있는 재산을 파산 관제인이 가져가서 채권자에게 배당해 주겠다. 이런 절차를 시작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파산 선고 났다고 파산이 끝난 게 아니고 파산의 배당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 가시면 판사님이 파산 선고 이 주문을 읽어 주신다고요. 그 결정문을 읽어 주시면 파산 관제인한테 인수인계가 되거든요. 그럼 파산 관제인이 대표님한테 그 공인인증서, 법인 통장 이런 걸 다 받는 거예요. 파산 선고 난 그날부로 그 뒤로는 그 법인에 있는 모든 재산과 권리나 이런 처분권이 대표자에게서 파산 관제인에게로 전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 이후로는 돈을 출금하고 뭐 입금하든 결제하든 뭐 어떻게 하든 전부 파산 관제인이 다 결정하는 것이지 대표자는 더 이상 권한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산 선고 결정문이 있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누구를 파산 관제인으로 선임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 기일을 언제로 정한다.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배당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제 파산 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파산 관제인이 대표님한테 모든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관제인 사무실로 대표자를 부르는 거죠. 불러가지고 회사의 재산이 뭐가 남아있느냐, 재호품이 남아있느냐, 아니면 뭐 부동산이 있습니까? 또는 뭐 작년에 처분한 부동산이 있습니까? 얼마 받았어요? 팔고 받은 그 돈 어디 썼어요? 재무제표에는 재고품이 분명히 10억 원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왜 재고가 실제로는 1억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계속 물어본다고요. 파산 관제인이 쳐다보는 관점은 저 법인에 남아있는 재산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다 가져와서 채권자한테 나누어 줘야 되거든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 법인 파산을 들어가는 상당수의 법인들은 남아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재고나 생산시설 이런 게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배당 절차에서 뭔가 할 게 있는데
도소매 같은 유통업체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렇다 할 재산이 없어요. 도소매 업체 같은 경우는 못 팔고 남아있는 재고, 그게 남아있는 전재산이지.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없잖아요. 도소매하는 업체가 생산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업이라면 재고조차 없지. 사람들이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니까 이런 법인이 파산을 하러 오면 뭐 남아있는 자산 같은 자체가 잘 없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을 받았죠. 밑에 보시면 파산 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므로, 폐지했다는 게 뭐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배당 절차를 해야 되는데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와서 팔아서 채권자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 절차조차 할 필요가 없어서 바로 폐지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채무 다 탕감받고 끝났다 그 말입니다. 팔 게 있으면 다 판 다음에 절차를 종결하는 거고, 팔 게 없으면 이렇게 바로 폐지를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법인 파산 절차를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제일 처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신청서 제출할 때는 채무 증대 경위, 왜 빚졌는지, 왜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정관, 이사회 의사록 이런 거 잘 제출하시고, 재무제표에 남아있는 자산들 실제로 없잖아요. 그거 왜 없는지 잘 설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표자 신문 기일을 가야 됩니다. 먼저 기일에 가기 전에 대표자 신문 사항을 변호사하고 잘 회의해서 잘 작성해서 법원에 미리 제출하고, 그 다음에 대표자 신문 기일을 가기 전에는 변호사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하면 안 되고, 이쪽 법원의 판사님은 뭘 물어볼지 미리 듣고 올라가서 그 답변대로 좀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예납금을 내셔야 되죠. 예납금을 낸다는 것은 파산 선고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말이죠. 좋은 겁니다. 채무 금액에 따라 예납금은 다릅니다. 네 번째는 파산 선고를 받으면 됩니다. 다시 대표자하고 변호사가 법원에 올라가면, 신문실에 가면 판사님하고 파산 관제인이 거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파산 선고 기일에 가면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관리 처분권이 파산 관제인에게로 전부 다 넘어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배당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파산 관제인이 모든 권한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계좌도 열어보고 재고품 뭐 남아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이 법인이 무엇이 남아있는지도 확인해봐서 팔 수 있는 거 팔고 금원을 마련한 다음에 이거를 채권자에게 배당해 주는 거죠. 배당하고 절차가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5가지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은 법인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서초동에 좋은 변호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법인 파산을 많이 해보신 변호사님이라면 누구든 괜찮으니까 그분이 아마 여러분 사건을 가지고 미리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좀 따라와 주시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적극적인 협조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가 경영이 힘들어서 채무가 많이 있다면 이 법인 파산 절차 영상이 여러분 미래에 어떤 선택을 하시는데 많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